안녕하세요. 내공주법입니다. 오늘은 이프피의 강점과 약점. 이프피는 호기심 많은 예술가형이에요. 이들은 신미한,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알아채는 능력, 아니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디자인 능력, 심지어 자신의 선택이나 행동들을 통해서 기존의 관습이나 문화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문화나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불필요한 전통에 대해서 저를 가두지 마세요! 라고 도전장을 내미는 아주 멋진 유형입니다. 그러면 성격은 여기까지 하시고 강점과 약점을 알아볼게요. 먼저 강점 1번 조화로움. 이프피는 되게 릴렉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 타인의 감정에 쉽게 공감을 하면서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이런 식의 좀 편안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막 난리를 치고 긴장하고 막 힘들다고 하고 이럴 때마다 이 사람이 오아시스 같달까? 약간 내가 지금까지 고뇌하고 고민하고 막 묶여있던 이런 것들로부터 잠깐 해방시켜준다 할까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걸로부터 조금 구속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좀 갈등을 겪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갈등을 최소화하고 좀 다 같이 두루두루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좀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상력이 뛰어난데 이 상상력을 어디다가 쓰느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데 써요. 분명히 그 케이크에서 돈 나오는 디자인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프피가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을 해서 어떠한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지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즐거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최수종 씨가 이런 유형 아닐까요? 워낙 감동스러운 이벤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낼까 싶은데 이 유형이라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약간 수줍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막 난리를 치진 않지만 조용히 뒤에서 드럼을 친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반 미쳐가지고 그 그림을 그린다거나 약간 이런 유형입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 다른 어떤 유형에 비해서. 그러니까 약간 놀랄 수 있는 거지. 얘가 되게 수줍음이 많고 약간 조용한 스타일인데 물론 다른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활발하고 굉장히 말도 배려있게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지만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일 줄은 몰랐는데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가 딱 생기면 굉장히 몰두하고 그걸 알기 위해 엄청난 열정을 보여요. 실증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호기심이 들면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발벗고 뛰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과학 분야는 이 사람들하고 흔히 잘 안 맞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 사람들에게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과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멋진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 왜 철학자 겸 과학자였던 많은 위인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과 같은 유형이에요. 그림도 그리고 과학적인 발견도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과학적 발견을 그냥 수치상으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까지 고려해서 자신의 이론을 이제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프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이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아름다운 것도 잘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PPT 하잖아요. 짱이야. 왜냐면 이게 내 기준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이 효과적일까?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까지 고려한 완벽한 디자인. 네. 그래서 PPT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시각적인 디자인을 맡게 되면 상당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청중과 공감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유형이에요. 되게 멋있죠? 근데 단점이 있겠죠? 그럼 우리 약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약점은 극도로 독립적이다. 그래서 규칙이나 전통이나
아니면 암묵적인 사회적 룰 같은 것들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억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리고 약간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들이고 수줍은 사람들이지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열정을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A라는 길로 쭉 가고 있다가도 이거에 꽂히면은 저기로 막 달려가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역시나 실현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해,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금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세 번째,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사람들은 감정으로 약간 중무장된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잘 캐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도 능한 이런 사람들인데 만약에 상황이 통제불능인 상태다. 다른 사람들의 갈등이 막 많이 고조되는데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멘붕이 옵니다. 그리고 셧다운이 돼요. 빵! 문이 닫혀. 더 이상 생각이 안 나. 그들이 이미 갖고 있던 창의력이나 아니면은 상상력, 관찰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약간 지나치게 경쟁적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열정을 쏟는 그 분야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못 올라갔을 때는 엄청난 불행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약간 이 유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거. 자, 한국은 예술가에게 과학을 시켜주지 않는 나라죠. 그 정도의 배려나 그 정도의 인내심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 무언가의 감수성이나 예술성이 정량화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조금 많은 부분에 어렸을 때 좌절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많은 좌절을 겪다 보니까. 이 유형을 보면서 이 시대의 이프피로 태어난 건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야. 왜냐면 진짜 한 20년 전에 태어났으면 진짜 할 게 없어. 진짜 시켜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인터넷이라는 조금 규칙에서 벗어난 플랫폼이 존재하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떠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솔직히 제가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좀 정규 트랙을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했었는데 이 유형한테는 정규 트랙을 쫓아가기에는 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러기보다는 지금은 여러 가지 플랫폼이 존재하니까 그리고 뭐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여러 가지 플랫폼이 존재하겠죠. 그럼 그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부각된 것으로 인해 재정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고민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프피가 충분히 날개를 펴고 살 수 있는 한국 사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자신의 장단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술가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 행정공무원을 준비를 하면 그것만큼 큰 로스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생각을 한 스푼을 딱 넣으실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